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인텔과 AMD 간의 치열한 CPU 경쟁에 삼성이 개입해 있다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발표된 3분기 CPU 분야 기업들의 실적을 보면 큰 특징이 나타납니다. 핵심은 기업용 시장으로 고부가가치 칩인 서버 시장에서는 도전자인 AMD가 잘했고, 개인용 시장인 소비자용 CPU에서는 시장을 수성할 입장에 있는 인텔이 잘 방어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최근 미 IT 매체 WCCF 책에서는 AMD와 인텔의 소비자용 CPU를 비교하는 기사를 내놨습니다. AMD의 라이젠 7000과 인텔의 랩터 CPU를 비교한 내용인데요. 흥미로워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핵심은 AMD의 라이젠 7000이 인텔의 경쟁 제품인 랩터 레이크와 비교할 때 가격이 훨씬 더 비싸다는 점입니다. 이는 그간 소비자에게 각인된 인텔하면 성능, AMD는 가성비의 대표 브랜드라는 점과 배치된다면서 그 이유를 조목조목 따진 내용인데요. 이 삼성이 이 부분에 개입돼 있어서 흥미로운 포인트가 많았습니다. 이런 점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그 AMD의 라이젠 7000 프로세서와 랩터 레이크부터 간단하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라이젠 7000은 최근 공개된 AMD의 5나노 CPU입니다. 애플이 M 시리즈를 내놓았던 게 2020년 말입니다. 벌써 2년 전 일인데요. 그 애플의 자체 CPU인 M 시리즈가 시장에 던졌던 충격은 두 가지입니다. 우선 그 ARM 기반 CPU가 저전력에만 특화된 줄 알았는데 성능도 기존 X86 CPU에 앞설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그 M 시리즈가 또 충격을 줬던 점은 앞선 노드 적용에 있습니다. M1 칩이 나왔을 당시 인텔은 14나노, 10나노 공정에서 만드는 CPU를, AMD도 주력인 라이젠 5000 시리즈가 TSMC 7나노를 썼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제 AMD도 애플처럼 5나노 CPU를 내놓았고, 그게 바로 라이젠 7000 시리즈입니다. 그 인텔의 랩터 CPU는 인텔의 13세대 CPU인데요. 인텔의 그 세대별 CPU를 보면 12세대 CPU는 엘더 레이크, 이번에 소개할 13세대는 랩터 레이크, 14세대는 미티어 레이크입니다. 인텔의 12세대와 13세대인 엘더 레이크, 랩터 레이크는 과거 인텔 노드 명칭으로 TSMC 삼성의 7나노와 흡사한 10나노 슈퍼핀 공정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인텔 7 공정을 적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더 레이크, 랩터 레이크 공이 다 인텔 7 공정으로 만드는 CPU입니다. AMD는 5나노 CPU, 인텔은 7나노 CPU로 적용 노드가 차이가 납니다. 바로 이 점이 AMD의 라이젠 7000이 인텔의 랩터 레이크보다 더 비싼 이유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적용 노드가 AMD가 더 첨단이니까 AMD 칩이 더 비쌀 수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런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인데요. 인텔이 미세 공정에서 뒤지기 시작한 게 3, 4년 전부터입니다. 이미 AMD의 CPU 적용 노드는 인텔을 앞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전 칩에서는 AMD 칩 가격이 인텔보다 낮았습니다. 하지만 그 라이젠 7000은 랩터 레이크보다 비쌉니다. 이번에만 달라졌다는 얘기죠. 달리 보면 그만큼 인텔이 긴장하고 있다는 얘기도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인텔이 적용 노드는 늦을지 몰라도 칩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머리를 상당히 많이 썼다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텔은 그 12세대인 엘더 레이크부터 최초로 하이브리드 코어를 채택했는데요. 이 랩터 CPU도 마찬가지로 하이브리드 코어를 적용했습니다. 이 하이브리드 코어는 이 고성능 퍼포먼스 코어와 저전력 고효율을 그 에피션트 코어가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이 강력한 처리 성능을 요구하는 작업은 퍼포먼스 코어가 처리하고, 이 단순 작업이나 명령어 등은 에피션트 코어가 따로 맡아 처리합니다. 이 때문에 시스템 전반의 그 소비 전력 대비 효율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이런 CPU는 이미 스마트폰에 들어가 있는 그 ARM 기반 AP의 빅리틀이라는 구조로 적용되어 있는데요. 인텔이 이걸 그 자신의 CPU에 적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하이브리드 코어 때문에 인텔은 원가를 낮출 수 있었습니다. 비용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전력 효율을 좋게 만들고, 이 다이 사이즈도 이전보다 작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텔 같은 경우는 그 종합 반도체로서 자신의 역량을 이번 랩터 레이크에서 10분 다 활용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텔은 칩을 직접 만들죠. 이는 철저히 그 파운드리인 TSMC 요구에 종속돼야 하는 팹리스 AMD와 달리 가격 조정,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담고 있습니다. 그 AMD는 7나노 칩을
5나노 칩으로 바꾸면서 칩 설계 및 제조 비용이 급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AMD는 같은 칩 안에서 서로 다른 공정을 활용해서 칩을 만드는 MCN 구조, 그 칩넷 방식을 적용해서 칩 제작 단가를 낮출 수는 있지만 인텔 7나노로 만드는 랩터 레이크 대비 제작 비용이 더 드는 것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 인텔 같은 경우는 그 자체 팹에서 칩을 만들고 패키징 작업도 직접 합니다. 반면 AMD는 TSMC에 칩을 제조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이 패키징 작업도 아웃소싱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비용이 추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그 과거에도 마찬가지였지만 과거 대비 위기감이 남다른 인텔이 과거에는 외면했던 카드를 총동원해서 이 가격 경쟁력을 그때야 했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이는 도전자 AMD 입장에서 보면 파운드리 쪽에서 들어가는 비용을 더 낮춰야 인텔을 더 밀어붙일 수 있다는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이 삼성의 기술력만 담보된다면 AMD가 TSMC 대신 삼성을 전략적으로 선택하게 되는 충분한 요인이 될 수 있는 요인입니다. 이 라이젠 7000과 그 랩터 레이크 가격의 결정적 차이를 만든 요인 중에는 메모리도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AMD의 라이젠 7000 같은 경우는 DDR4 메모리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값비싼 DDR5 메모리에 올인했습니다. 하지만 랩터 레이크 같은 경우는 DDR5, DDR4 이 두 가지 유형의 메모리를 모두 지원합니다. 인텔 칩 사용자들에게 인텔이 더 저렴한 가격 옵션을 제공한다는 뜻이죠. 이 통상 메모리 신제품이 나오게 되면 기존 제품보다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신제품 DDR5가 DDR4보다 더 비싼 이유는 성능이 더 뛰어나기도 하거니와 이 메모리를 만드는 수율도 더 낮기 때문에 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신제품은 시장이 더 많이 깔리고 시간이 흘러야 양산 수율도 좋아집니다. 초기에는 고가이기에 아무래도 찾는 이가 많지 않을 것이고 제조사의 수율도 낮은 편이기에 가격도 고가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이 차이점으로 이어져서 AMD 칩이 더 비싼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물론 두 칩 간의 가격 차이를 낳는 요인에는 다른 요인도 있을 것입니다. 가령 인텔과 AMD의 그 CPU 재고 상황, 그 마더보드 가격 등도 있을 것입니다. 재고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 AMD의 라이젠 그 5000 시리즈 칩 재고가 상대적으로 인텔보다 많아서 라이젠 7000 그러니까 신제품 칩의 가격을 당장 내리기 쉽지 않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요인 이외에 앞서 말씀드렸던 파운드리와 메모리가 두 CPU 간의 가격 차이의 결정적 요인인 것은 사실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두 이슈에 삼성이 모두 관여되어 있습니다. 인텔을 추격해야 하는 AMD로서는 가격 측면에서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AMD 입장에서 새 딜레마가 될 수 있습니다. 역으로 보면 메모리와 파운드리를 다 하는 삼성 입장에서는 고객의 가려운 곳을 AMD의 가려운 곳을 제대로 긁어줄 수만 있다면 비즈니스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더구나 AMD는 TSMC에 전적으로 맡기는 칩의 파운드리 이원화 요구도 미 정치권이나 의회로부터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CPU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메모리 공급자이자 CPU 제조사로서 삼성의 변화도 주목해야 할 포인트라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